아재들의 성남FC 이야기 탄천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재들의 성남FC 이야기 탄천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재들의 성남FC 이야기 탄천벌. 성남FC가 성적이 좋아진 이후 다시 시작한 이 탄천벌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방송을 전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탄천벌을 매주 전해드릴 수 있는 것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도 방송을 열심히 전해드릴 테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탄천벌 그리고 성남FC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유튜브에서 저희 탄천벌을 청취하실 텐데 구독하기와 댓글 달기를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재들의 성남FC 이야기 탄천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탄천벌 진행을 맡고 있는 전호정이고요. 오늘 뉴스팟 권영원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팟 권영원 기자입니다. 아우, 지난주. 네. 네. 재밌었습니다. 예, 저도 재밌긴 했는데, 네. 저는 진행을 하느라, 네. 굉장히 땀이 났습니다. 제가 볼 때 진행보다 오히려 편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말씀들을 잘 하시고 네. 많이 하셔서, 네. 편집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뭐 초장에 우리 강병수 회장님이 말씀이 없으시다가 맥주 한 2잔 이상 들어가더니 그냥 갑자기 방언이 터지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그날 느낀 게, 네. 우리 공무원 서포터즈 여러분들이 네네. 성남FC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 대단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사랑한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도대체? 물론 성남FC가 태동함과 동시에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저희 우리 피카피카 회원들이 지금 70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70명 중에 매번 원정 경기를 네네. 20명 이상은 빼놓지 않고 갑니다. 대단한 거죠. 20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럼요. 네. 버스 한 대 대절해야 되는 그건데요. 지난번 부산 김해 때 네네. 그래서 결론은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그날 그 원정버스 우리 최연주 팀장, 부회장님이 부회장님이요. 예. 원정버스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이게 팬들 사이에서 공론화가 됐어요. 이제 네,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네네. 네. 적극적으로 이제 네. 구단에 요구를 하든지 네. 우리가 유료화를 해서 네. 대절을 하자. 네. 뭐 이런 움직임들이 네네네.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네. 이렇게 탄천벌을 진행하는 게 네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언가를 우리가 또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네네. 걸 또 보여준 것 같고요.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고 나는 무조건 유료화에 찬성하겠습니다. 네네. 라고 이제 한 표를 던졌는데 예. 뭐 예산이 안 되면 그렇게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럼요. 네. 일단 경기 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2만 원, 3만 원, 네.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일단 가서 네. 시원하게 스트레스도 풀고 네. 뭐 성남FC 승리하는 모습도 보고 네. 그러면 2만 원, 3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네. 있지만 네. 그렇게 의미 있게 사용하는 거 네. 더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성남FC를 사랑하는 팬들이라면 네네. 그 의견에 동참을 안 할 사람이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돈 얘기가 나서 말인데 이게 돈, 정말 그렇죠. 돈. 돈, 네. 잘 되겠죠, 9월달엔. 네네,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번 게임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네네. 게임 그 스코어를 정확히 맞추신 우리 또 감사님. 네, 정말 김세진 감사님이라지 감사님. 예리하십니다. 네. 늦게 오셔가지고 네. 방송 들으셨겠지만 네네. 그것은 아니고 2대0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제가 3대1 예상을 했는데. 네네. 어차피 두 골 차잖아요. 두 골 차. 차는 맞았는데. 네네. 우리 김세진 감사님 정말 정확한 예측. 네, 뭐 이렇게 뭘 잘하시는데 하여튼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어쨌든 우리 회장님하고 네. 전호정 중관님하고 네. 같이 이제 술을 사셔야 되는 거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했었나요? 저기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러십니까? 저는 뭐 방송을 해서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아산에서 아산 무궁화와 이제 게임이 있었죠. 그렇죠. 정말 기분 좋게 우리가 2대0 승리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박성호 선수가 전반 종료 직전에 선제골을 또 멋지게 넣어줬고 네네. 또 후반 시작과 동시에 얼마 안 돼서 우리 이창훈 선수가 예. 추가골을 뽑아서 2대0으로 이겼죠. 그렇죠. 성남이 정말 최근 경기
10경기에서 6승 3무. 네네. 대단한 승점입니다. 예. 예. 최근 10경기 요게 리그 경기만 네. 10경기고 네네. 뭐 FA컵 하면 11경기. 그렇죠. 네, 7승 4무죠. 네네네. 예, 굉장한 승률인데요. 네네. 일단 패가 없다. 네. 예,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무보다 승이 많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일입니다. 예. 예. 근데 이 안에서 네. 보이지 않는 활약을 보이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네네. 마린 네. 오르슐리치 네. 선수. 네. 이 친구는 평상시에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네. 마린이라고 불러주는 걸 좋아합니다. 아. 네. 마린 오르슐리치 선수. 네네. 이 선수의 활약. 네. 아우 중앙에서 중앙 수비뿐만 아니고 네네. 롱 패스. 킥으로 넘겨주는 네. 거. 네. 아 그것도 아주 좋고요. 정말 김 패스가 정확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킥도 좋고, 네. 위치 선정, 네. 뭐 헤더, 하나도 네. 빼놓을 게 없어요. 지난 네. 경기에서도 네. 사실 전반전에 저희가 밀렸거든요. 네. 밀렸는데, 오르슐리치 선수의 활약으로 네. 전반전을 실점 없이, 네. 큰 위기 없이 막아내고 있는데, 우리 가을전은 박성호 선수가 초여름부터 뛰어 네, 올라갔고, 물 올라왔죠? 네네. 아, 네. 박성호 선수가 골을 기록함으로써 네. 경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바뀌었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활약, 네, 마린 오리슬리치 네, 선수, 네, 네. 그리고 전반 막판에 박성호 선수의 골, 네. 이게 지난 아산 경기의 전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한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다고 아마 우리 권 기자님께서 또 칭찬한 선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다름 아닌 그 이제 우리 팀으로 이적한 지 얼마 안 된 그 김동찬 선수, 네네. 그 선수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이 선수 저는 네. 뭐 체격도 다부지고 네네. 굉장히 돌파력도 좋고 네. 그런데 이렇게 빨리 팀에 녹아들어서 움직여줄진 몰랐죠. 전방에서 움직여주니까 아산 그 수비수나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들이 네. 공격 진영으로 그렇게 빨리 넘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되거든. 네. 그러니까 언제 또 김동찬 선수가 안으로 치고 들어갈 줄 모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활약에 우리 네. 김동찬 선수의 활약. 비록 네. 골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움직여주고 뛰어주고 네. 돌파해주고 이런 것들이 아산 수비수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고 반면에 우리 그 성남FC 선수들의 수비는 안정시켜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재들의 성남FC 이야기 탄천벌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 네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예. 우리가 또 이제 안산에서 경기가 있겠는데요. 네네. 또 안산에 대한 경기를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산이 사실 뭐 저는 그 우리한테는 승점 자판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또 공교롭게도 지난번 경기 때 안산이 대전과의 경기에서 네네. 라울과 또 박한수의 골로 2대1로 승리를 거뒀네요. 네네. 여기 안산이 최근 5경기에서 네네. 1승 3무 1패. 네. 우리 전원 중관님도 네네.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 승점 자판기가 되지 네.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의외로 무너지지 않아요. 올해 창단한 팀인데 네네네.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는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네. 공격수 라울 선수하고 네. 윙어인 장혁진 선수가 장혁진, 네. 굉장히 똑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라울 선수는 현재 6득점 네. 하고 있고요. 네. 이 장혁진 선수 현재 리그에서 도움이 6개예요. 이 두 선수가 안산은 다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공격수 루카 선수, 네네네. 뭐 그리고 한고정 선수,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아무튼 네. 이런 선수들이 다음 안산과의 안산이요. 경기 네. 네네. 굉장히 주요하게 봐야 할 네네. 선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이 선수들이야 뭐 공격 라울 같은 경우는 또 뭐 오르실리치 선수가 있잖아요. 이 라울 선수와 오르슐리치 선수, 네. 마린 오르슐리치 네, 선수, 마린. 네, 마린, 네. 마린보이가 생각이 나네. 오르슐리치 선수와 라울 선수는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네. 몸만 보면 네. 피트니스 선수처럼 보여요.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컹 수준인가요? 말컹은 키가 큰데 네네. 이 친구는 키가 크진 않은데 피지컬이 좋아서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몸싸움에 웬만하면 안 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린 오르슐리치 선수가 네. 긴 다리와 네. 큰 키로 네. 제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몸싸움 듭니다. 하면 또 우리 또 안상현 선수 있지 않습니까? 안상현 그러니까 선수. 안상현 선수가 아. 또 많이 또 옆에서 도와주면서 수비를 하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안상현 선수가 네. 이게 라울 선수 좀 네. 터프하게 막아주면 네네. 이 선수 경기를 보면 네. 화를 잘 내요. 화를 잘 냅니다. 예. 이 친구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안상현 선수 한 2번 몸으로 부딪혀주면 네, 네. 멘탈 조금씩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충분히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도 네. 방침은 금물이기 때문에 네네. 이 도깨비 같은 팀이에요. 네. 부산한테는 3대0으로 지고 네. 대전한테는 2대1로 이기고 물론 대전이 최근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네네. 지금 현재 최하위
최하인가요? 어쨌든 대전이 최하위로 알고 있는 이랜드랑 막상막하라. 네. 네. 이제 요즘 우리가 거리가 먼 얘기라 이제 그쪽은 저희 관심이 없어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네. 올 초반만 해도 우리가 예, 사실 그쪽이었는데. 올 초반만 해도 참 친했는데 그 네, 팀들하고. 네. 네. 지금은 이제 너무 네. 멀어진 사이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뭐 승점이 몇 점인지 기억이 안 나요. 뭐 네. 그쪽 팀들은. 굳이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팀들. 네. 아니, 안산 얘기 조금 더 하면요. 네네네. 아까 제가 장혁진 선수. 네. 현재 도움이 6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안산은 장혁진의 팀이다. 팀.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대전과의 경기에서 네네. 2골을 안산이 기록했는데 2골 모두 관여를 했어요. 첫 번째 골은 장혁진 선수가 왼쪽을 파고 들어서 네. 크로스 넘겨준 거를 다른 안산 선수가 헤딩으로 넘겨준 거를 다시 라울 선수가 골을 기록한 거고요. 두 번째 골은 장혁진 선수의 프리킥을 박한수 선수가 네. 잘라먹는 헤딩으로 골을 기록한 거거든요. 프리킥도 정교하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 네, 이 선수가 왼쪽을 휘젓는 선수기 때문에 네. 올 시즌 안산 그리너스의 골을 보면 네. 중간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왼쪽에서 중간으로 밀어 넣어줘서 네네. 그렇게 득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그쪽 수비수인 이태희 선수의 또 활약이 또 네네. 네? 이태희 선수가 얼마만큼 또 해주느냐에 따라서 네네. 장혁 선수 꽁꽁 묶어주면 정말 우리가 뭐 대승할 수도 있는 네네, 그런 분위기로 그렇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이태희 선수가 네네. 장혁진 선수를 어떻게 묶느냐. 네네. 여기에 승패가 네네.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처음에 우리 권 기자님하고 우리 그 첫 방송만 할 때만 해도 사실 이태희 선수에 대해서 약간 반신반의했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었는데 네네네. 최근 3경기 4경기를 보면서 이태희 선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네네. 이태희 선수가 네네. 신인으로서 굉장히 잘해줬는데 네네. 올 시즌 들어오면서 네. 이태희 선수에게만 가면 경기 네. 템포가 늘어진다. 아.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네네네네. 최근 들어서 팀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이태희 선수도 같이 살아났어요. 네.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사이드에서 네. 침투도 좋고 네. 윙백으로 굉장히 네. 좋은 활약을 보이고 네네. 있습니다. 특히 수비는 뭐 나무랄 데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요즘 그렇습니다. 이태희 수비는 네네. 정말 잘하는데 공격 쪽에서 네네. 이태희 선수가 공격적으로 좀 임해주면은 네네. 더 찬스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태희 선수가 좋아진 이유는 이우건 선수와 네네. 안상현 선수의 그 수비형 미들의 네네. 도움, 아. 도움 수비가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런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어쨌든 현재 성남 FC의 수비력 네. 굉장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는 일요일 안산과의 경기에서도 네. 네. 그런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이번 안산 경기도 가시죠? 네, 가야죠. 그것도 비행기 타고 거기 비행기 없나요? 거기 걸어갈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이게 부연 설명 드리면요. 네네. 안산이 아무래도 신생 구단이니까 네. 여름철 네.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60분 이후에 네. 60분 이후에 네. 어떤 팀이 주도권을 잡느냐 네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0분. 네. 네. 한번 60분이 맞는지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 또 성남 FC가 네. 그 전반에도 골을 계속 기록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전반에 골을 기록하면 안산 선수들이 더 많이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60분 이후에는 성남 FC로 주도권이 확실히 넘어올 수 있다. 저는 완전히 이렇게 들어선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권 기자님은 예상 스코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네. 저는 2대0 보고 있습니다. 김세진 팀장님도 뭐 언지를 받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안산 그리너스 수비진이 네. 조금 약해요. 예, 그리고 협력 수비가 조금 안 되는 경향이 있고 2골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장혁진 선수만 이태희 선수가 잘 막아준다면 네네. 뭐 실점은 안 할 수 있다. 뭐 라울이나 이런 선수들도 또 잘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네. 성남 FC 현재 수비력이라면 실점을 충분히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상당히 그 신뢰가는 2대0 예상 스코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올 들어서 예상 스코어를 해서 한 번도 맞춘 적이 계속 없어요. 그래요. 이번만큼은 제 예상 스코어를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해야지. 자신이 없어요. 아니 자신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3대1 갑니다. 또 3대1. 네, 또 3대 1 입니다. 일관적으로 3대1. 네, 3대1 좋습니다. 될 때까지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 권영희 기자님이 일주일 동안 보도된 그 성남FC 기사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전해주시는 주간 성남FC 시간입니다. 권영희 기자님, 이번 주에는 어떤 기사를 선정하셨나요? 네, 많이 보도가 돼서 네. 다들 아시겠지만 네네. 성남 FC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아. 하반기부터 선수들이 인건비 지급에 차질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슴 아픕니다. 네. 지난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네. 성남FC 예산 네. 30억이 삭감됐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하반기부터는 네. 선수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소식인데요. 큰일이네요. 구단 관계자는요. 지난 11일 네. 황의조 이적료와 네. 기타 수익 등으로 인해서 여름까지는 버텨낼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힘들다. 9월에 예정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 성남FC 네. 한참 상승세를 타고 그렇죠. 있는데 이번 일로 상승세가 꺾이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아, 심히 걱정이네요. 네, 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네네. 최만식 시의원은요. 네. 일단 K리그 클래식 승격을 위해서 네. 지난해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네. 말하면서요. 네. 반대 입장을 내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정말 멋지시네요. 우리 최만식 의원님. 이게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근데 반면에 네. 또 자유한국당 네. 한 의원은요. 네. 성남FC의 승격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엔 공감을 한다라고 네. 말하면서도요.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 네. 실패한 결과를 내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네. 지난 시즌 K리그 챌린지로 떨어진 뒤에 네. 누구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렇게 꼬집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이어서 구단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예산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럼 사퇴를 하면은 예산 승인이 안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네요. 네, 그런 거죠. 네. 그 외에도 말이죠. 네네. 판공비라고 하죠. 네, 네. 업무 추진비, 내역을 전체로 공개를 해라. 네. 이렇게 요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이 지난 시즌 네. 저희가 챌린지로 강등된 이후에 네, 네. 이석호 대표이사가 사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재명 구단주가 네. 수리를 안 하고 네.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네, 네. 아무튼 뭐 대표이사 사퇴와 업무 추진비 공개를 자유한국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축구를 정치와 연결시키는 태도는 굉장히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네, 네. 그래서 직접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님을 만나서 네,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네. 김유석 의장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인건비는 안 줄 수가 없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먼저 15억은 승인해주고 네. 나머지 15억은 성남FC가 자료 제출을 하는 태도나 대표이사의 태도 네. 이런 것들을 보고 네. 승인해주자. 뭐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네. 뭐 저도 한견 이해는 됩니다만 네. 이 모든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네. 성남FC 네. 이게 너무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소통을 잘해서 네, 네.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네, 이러면 그렇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 인건비가 지급이 안 돼서 선수들이 출전 못하는 네. 이런 불상사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 되겠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뭐 챌린지를 강등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장에 네. 우리가 2017년 챌린지 시작을 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거의 단독 꼴찌를 달리고 정말 경기력이 형편이 없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정말 너무나 경기력도 좋아지고 계속 갈수록 선수장 가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이런 면들을 봐서라도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 그런 발전하는 모습 정말 계속 우리가 꼴찌를 했다라면 저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성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위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 문제로 선수들의 사기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솔직히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일이 잘 마무리돼서 잘 해결이 돼서 우리 선수들 월급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네네네. 네. 그럼 자, 방송 막판에 마음이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 권 기자님 말씀대로 성남FC 예산 문제가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성남FC가 1부 리그로 승격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아재들의 성남FC 이야기 탄천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